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전략이나 대응법이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또 강의 시간에 풀어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체 없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전문가님 대기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이 시간을 기다리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 정재훈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간략하게 시장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눈으로 봤다, 잘 봤다 말고요. 네. 책상에 앉아서. 제가 앉아서 보셨군요. 저 네. 누워서 보신 줄 알았어요. 이 안경 눈이 좀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고 네. 봤죠. 욕 나왔어요. 네. 욕 나오는 그런 하루였었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게 되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기억들은 다 이제 잊혀졌고 올라가는 그 기억만 남게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슬슬 불안하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오늘 뭐 외국인 쪽, 기관 쪽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양매도가 나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뭐 그냥 시장은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냥 시장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다. 여전히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따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그럴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장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도 없지만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올라가 주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거래소 지수상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의 흐름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의 흐름들은 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계속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시장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강의 시간에 좀 종목군들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비율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고요. 문의 채널은 다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전화, 문자 혹은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받고 있으니까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수석 위원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다자막에 노란톡 그 얘기 나오는데요. 조회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제가 검색 안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아마 하지 마세요. 검색도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문자만 링크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저도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다들 알고 있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색다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동심한길 이후에 지난주에 이제 동심한길이었었죠. 동심한길 이후에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동심한길을 생각을 하게 되면 동시효과 때 좀 끌어올렸어요. 동시효과 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지수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한마디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숨고르기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수급적인 변화가 서서히 좀 생기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서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결국 동시만기 때까지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FOMC,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로 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내년도에 금리 인상까지 조기로 금리 인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FOMC 오늘 이제 결과가 좀 나오겠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의 불확실성의 해소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만 이제 극단적인 매파적인 분위기만 좀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의 재료 소멸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 성장 섹터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요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서서히. 처음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의 얘기가 나왔던 건 경미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확진자에 대한 속도는 빠르지만 경미하다 증상은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 쪽에 있어서는 내년 겨울 1월 달이 위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독감에 대한 부분들, 오미크론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셧다운하고 볼 수가 있어요. 셧다운으로 진행이 돼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의한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모두가 작년 같은 시장을 꿈꿀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시장을 꿈꾸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상승은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상승이에요. 서브프라임 이후로 처음 나온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는 뭐 그냥 사놓고 있었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스죠.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고점에서 쭉 내려보게 된다라면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겼어요. 이 하락 추세대를 벗기고 난 이후에 지금 요 2950포인트 이 언저리대를 지지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절반의 되돌림이 안 나왔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다시 한번 3,100 정도? 뭐 요 정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설사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종목작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큰 바닥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선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 큰 N자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 자리대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하락 추세대를 벗겼어요. 여기에 벗겨냈는데 이 고점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자리대는 저항으로 좀 기록을 한단 말이죠. 요거는 오버슈팅이라고 좀 본다 치면 그 다음 고점을 추세로 그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이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 자리대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죠. 저항 자리대로 올 수가 있고 매물 소화를 좀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이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상승을 했죠.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상승에 대한 폭만큼 움직여요.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이 나오고 하락 추세대의 상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이 구간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76,000원대에서 이 75,000원짜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이 자리대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큰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큰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부를 딱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 한 11만 원대 초반? 이 자리대 정도까지 눌리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시장을 겁먹을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맨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시간이 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기업 탐방 이슈라는 그 부분들이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요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지난주까지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탐방을 좀 다녀왔어요. 세 곳을 다녀왔는데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좀 있었어요. 방문을 한쪽에 있어서의 업종은 일단 IT 쪽 섹터를 좀 다녀왔거든요. IT 쪽 섹터를 좀 다녀왔고, 뭐 IR 담당자가 와서 강남에서 좀 미팅한 적도 있고, 제가 아산 내려간 적도 있고, 수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팅을 했었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영업력 악화 이 부분들은 해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보통 이제 21년보다는 22년도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해요. 주로 하는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 사업에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휴대폰 부품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사업을 했던 그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신규 아이템을 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죠. 먹거리를 좀 찾고 있다라는 거. 요게 조금 이번 탐방을 하면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고, 대기업에 의한 기존 이 의존도를 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다변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이전 때의 탐방을 했을 때와 코로나 이후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때의 탐방을 했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 뭐 소위 말하면 뭐 지금 IT 하게 되면 뭐 LG나 삼성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보다도 고객사의 다변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이번에 탐방을 하면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요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조금 이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보면 국내 쪽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외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해요. 자, 디스플레이 쪽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인력들이 베트남으로 가죠. 그럼 베트남 가게 되면 뭐 해야 되죠? 지금? 격리한단 말이에요.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업무를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격리에 대한 비용, 식대,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이걸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시설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을 얹어서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용도 문제이지만 저기 신흥국 쪽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어 보여요. 왜? 오미크론이라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어 보여요. 또다시 셧다운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이 덜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완화가 돼야 돼요. 빨리 완화가 돼야 설비 투자를 늘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설비 투자를 늘려야지만 장비사들에게는 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 변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올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20년도 제일 안 좋았고 21년도 20년보단 좋고 21년보다 22년이 더 좋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이 컨센서스를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년도의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나 이 코로나 변이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컨센서스를 좀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IT 쪽이나 장비 쪽에 있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예요. 미래셋증권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인데요. 글로벌 선행 EPS의 좀 변화율을 좀 보게 되면 한 달 전보다 3개월 전 일단 하락폭은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도 플러스고요. 근데 신흥국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차이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는 소비를 둔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를 둔화시킬 수가 있는데 소비가 둔화가 된다라면 한국 같은 수출국에서는 과연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냥 박스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지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면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소비가 서서히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투자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내년 1분기 22년 1분기 말 이 정도가 지수는 저점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혹은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그냥 시장은 박스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국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면 신흥국 쪽 같은 경우도 러시아는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대만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마이너스예요. 그죠? 브라질 빼. 한국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실적이 감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중국 쪽의 수출 비중 상당히 높아요. 세 손가락에 꼽죠? 중국, 미국, 유로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EPS가 떨어지는데 과연 한국 쪽에 있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수 있을까? 요것도 물음표예요. 그러면 선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소비에 대한 둔화, 소비 위축이 되게 되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거 물음표. 신흥국으로 넘어와서는 중국 쪽에 있어서도 EPS 변화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물음표.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겁나게 싸다. 이건 인정을 다들 하실 거예요. 뭐 PER 밸류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10배가 조금 넘어요. 작년에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흥국 쪽에 있어서의 밸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주요국의 12개월 선행 PER 추이예요. 자, 이거 한국이죠. 요거 한국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생맹이신 분들, 제 색깔을 잘 구분을 잘 못해요. 제가 좀 진해요. 좀 진해. 미국이에요. 21배. 그리고 검정색 유럽이 14배, 일본이 그 다음에 14배, 중국도 13배. 근데 우리나라만 10배예요, 10배. 참 싸죠? 참 싼데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을까? 한간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니 과거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뭐하고 하면서 밸류를 그만큼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싸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국가별 12개월 3년 동안의 평균치와 현재의 PER 밸류를 한번 봐보면 지금 현재 한국의 PER이 10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대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일하게 인도만 조금 더 올라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신흥국들은 3년째 지금 3년 평균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이 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지만 한국만 유난히 못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흥국 자체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공급단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 있어서는 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보셨어요. 신흥국 싸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한국 시장이 겁나게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 있느냐?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다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박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60일선이 이탈을 하고 60일선이 이 하향을 하게 되면 보통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 60일선이 하향하면서 꺾였던 시점이 약 한 8월 달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60개. 여기서 60개란 말이에요. 3개월이니까, 그죠? 그럼 일단 3개월은 지났어. 근데 120개월까지도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럼 120개. 여기에서 121선 깨지는 게 요 자리 때니까 여기서 120개라고 한다면 83거래일 지났어요. 그러면 약 한 37거래일 정도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7거래일이면 2달. 11월 달이니까 1월 달, 2월 달.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1분기 말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올해에 대한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등락이 나올 부분들은 등락이 나올 거고 살아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움직일 거고 그러면 보통 내년 1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는 일단은 매도가 맞아요. 만약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건 보유가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EPS 하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저점을 한번 훼손할 수도 있어요. 2800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스로 얘기를 해요. 자, 처음에
계속 연초부터 박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진다, 뭐 한다 하게 되면 뭐 2,600 얘기하고 2,400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을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 상승에 있어서의 382 조정이 2,600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인 흐름상. 그렇게 해본들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21%, 22% 정도의 하락이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올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 지수는 계속 못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종목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질까, 이 부분들, 이 저점을 깰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저점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기 저점 나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하락 N자형으로 좀 빠졌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졌었고, 그럼 여기에서 바닥. 그럼 바닥은 나왔고 그냥 여기서 박스. 전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총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바닥이 나왔어. 그럼 뭘로 죽이지? 철강으로 죽이나? 포스코? 얘네들로 죽일까? 근데 얘도 일단은 저점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이 나오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깨거나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만큼 밀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리면 이 자리대가 저점이에요. 그럼 저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점이 나왔는데 이걸 더 깨고 내려간다? 밸류 하단인데? 그러면 뭐가 생기지? 너무 싼데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 있는데? 한마디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34만 원, 35만 원짜리 때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럼 뭐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나? 그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 그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매도를 한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일단 요거 한 종목 봤는데 금호석유도 한번 봐볼까요? 금호석유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요. 빠져 있고 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빠졌는데 이 한마디에 있어서의 절반의 되돌림 자리 때는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이 하락 마디에서의 절반 되돌림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 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 N자형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 한 22만 원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친구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철강, 화학, IT 다 빠졌단 말이에요. 시총상위?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솔직히 조금 덜 빠진 것 같아요. 얘가 2마디로 빠져보게 된다라면 얘는 요만큼 좀 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마디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마디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얼추 빠졌지만 이 저점을 한번 깰 수도 있어 보여요. 현대차와 기아차 요 정도만 조금 마디별로는 안 빠졌던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그럴 자리 때는
없어 보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이번에 또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FOMC 뭐 눈치 보기 나오고 있고 뭐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뭐 부채 한도 협상을 이미 넘어갔어요.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그럼 부채 한도 이슈는 제껴놓고 FOMC 테이퍼링 극단적인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만 아니었으면 재료 소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내일 타이밍부터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 그리고 순환매 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지수는 여전히 박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모르겠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시장이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외국인들도 힘들고, 기관들도 힘들어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방송 보면 막 올라간 종목군들만 막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빠진 종목 갖다가 왜 빠졌는지 분석하는 것보다 올라간 종목을 왜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언론의 방송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외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다 올라가는데 왜 내 건 빠지지?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저 올라가는 거 따라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보유 종목을 재확인하세요. 숫자 찍히나 안 찍히나. 제가 IT 섹터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반도체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소부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만 투자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비중 조절도 필요하겠죠? 차트로 보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협점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협점. 한 방에 다 팔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눠서 파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그만큼 다시 한 주든 두 주든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주식수를 늘리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양도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계속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목마다 뜬금없이 막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아무런 뉴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밀려버린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양도세 때문에 밀리나? 그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크게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2차전지, 소재 쪽, NFT 뭐 이쪽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NF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61선 요 지지인데 요거 지지된다? 글쎄요. 전 요거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20만 원 이하? 한 18만 원, 19만 원, 18만 원대? 전 요 자리대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게임빌?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심해요. 컴투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다날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몇몇 종목군들 이렇게 올라간 것 중에 이 몇 개 안 돼요. 얘도 차트의 모양새가 이제 조금 쉬어갈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요거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봐요. 61선 깨지면 얘는 일단 끝.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급등주는 추세를 그리는 기업들은요. 21선은 쉽게 안 깨요. 21선이 깨는 순간 1차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가 24만 5,700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래 빠졌어요.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왔을 때 절반 정도 되돌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절반 정도 되돌림 나왔을 때 일단 현금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요날 방송하고 나서 이거 반등 나오면 일단 현금 한번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절반 되돌림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 저점 자리대를 깨면 이 폭만큼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기가 막혀. 자, 여기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요. 서울경제에서 종목 상담을 막 해요. 얼마 매수하셨어요? 뭐 했어요? 비중 어표를 몇 %예요? 뭐에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상담을 받을 때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락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 하락 한 마디만큼 더 빠질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어떤 책을 봐도 전저점 이탈했을 때 매수하세요라는 책은 없어요.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리스크 관리하세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다 찾아봐요. 저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트를 보고 종목 선정을 하고 한다라면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빠졌다가 절반 되돌림 나와서 이거 깨면 이 폭만큼 빠진다? 그래서 이거 갖다 이렇게 대보면 오 진짜 이만큼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빠졌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요 저점을 깼어요. 이 14만 7천 원대 요 자리대 깼어요. 그럼 요거 한 마디 더 빠져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빠지느냐? 이렇게 밀렸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또 빠져요.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이라도 이제 얘기 나와요. 여기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냐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빠졌으니까 A, B,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18만 원 여기 이 자리대, 이 자리대 18만 원 자리대, 이 자리대 정고점 부근이기도 하죠. 이탈돼 있던 저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왔다라면 차트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2차 전지는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는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LNF. 자, LNF를 보겠는데 이게 지금 주식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가 3층인지 4층인지 옥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옥상까지 올라가 봐야 뭐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숫자 보시라고 했잖아요. 숫자. 자, 얘가 숫자를 보면 380억이에요. 올해에. 근데 내년에 1382억이에요. 4배. 4배가 늘어간단 말이에요. 4배. 4배. 그래도 PER 밸류 겁나게 높아요. 성장은 지속해요. 근데 성장률은 줄어들어요. 어찌됐든 숫자는 기가 막히게 찍혀요. 그러니까 얘는 밸류를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죽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메이드를 보자고요. NFT 좋아요. 1300억 올해 1300억 예상을 해요. 턴어라운드죠. 근데 내년도에 3000억인데 내후년에 꺾이네? 2700억? 그럼 이거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거 잘 못 빠져나오게 되면 아마 이 10만 원 또 깨고 내려갈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역성장이니까. 그래서 숫자를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것저것 말씀드리면서 나무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윗골이 겁나 달리네. 자, 보자고요. 얘네 내년도 전망 안 나왔어요. 그죠? 얘네 내년도 전망이 안 나왔어요. 애널리스트들 뭐 하나 몰라? 이런 종목 커버 안 하고? 그러면 전체를 봐요. 올해 1분기 78억, 2분기 38억, 다 팔자가 들어가네. 3분기 56억. 그냥 3분기까지만 보면 170억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170억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이 적자가 나왔던 2019년도에도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얘가 이 못 올라갈 이유가 있냐고요. 그죠?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처럼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무서우면 나무가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숫자 나오니까. 내년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가 못 올랐으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은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주가는 더 좋을 거예요. 주가 못 올라갔다면. 그걸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 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3분 남았대요. 자, 이격 과다 종목군들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 할 거라면 배당락 이후에 보세요. 배당락 이후에 보라는 거. 그리고 22년도 성장 섹터 턴어라운드 요거는 차트가 올라가지 않는 거. 요거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거고요. 트레이딩하고 투자를 병행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거. 요걸 보시고 요게 아마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자, 현대차 한번 봅시다. 이것도 대형주 얘기하니까 저것도 대형주 얘기하고는 이러시는데 자, 현대차 봐보세요. 7조에서 최고 실적이에요. 내년도 8조 6천억. 어찌됐든 성장하죠. 밸류는 싸요. 그러니까 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 말고 자동차 부품주 SL 자 930억 1600억 2200억 성장하죠? 그 다음에도 10% 정도 성장하네요. 밸류 7배 주당 자산가치 1배가 안 되네요. 실적은 오히려 작년보다 좋았어요. 그죠? 주가는 올라갔다 빠졌네요. 얘 많이 올라갔어요. 얘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빼. 딴 거 볼까요? 명신산업 주가 안 올라갔네요. 그죠? 실적 올해 900억 예상하네요. 최고 실적이네. 최고 실적인데 왜 안 올라가? 연간 900억에 1200억에 1600억이에요. 밸류 조금 비싼 면이 있네요. 근데 테슬라 이슈가 좀 있죠? 그러면 실적은 최고 실적이야. 더 좋아. 주가는 안 올랐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산다고요. 이런 거. 저기 방송에서 뭐 첨보 뭐 얘 물어보는데 저 PD 양반이 첨보를 물어보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따라 들어갈 이유가 있냐고요. 첨보를 사느니 신규 상장한 주식이 있어요. 다 아실 건데 가만있어 봐. 뭐였지? 그래 이거다. 전 엔캠이 더 난 것 같아요. 얘가 밸류가 더 싸요. 첨보보다. 분석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해보시고요. 내년도에 성장하는데 주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년도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올해 말부터 내년도 연초까지는 그런 종목군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숫자 까보면 다 쉽게 나오니까 이거 쉬워요. 어려운 게 1부터 10 그 숫자만 다 볼 수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보시고 한번 종목군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어떤 전략을 펼쳐가면 좋을지 오늘 좀 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문자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